음, 오늘은 리츠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지난달, 아니, 한 8월, 한 두세 달간 리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체감상으로는 이번 주, 지난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리츠 코크랩이 지난주까지 잘 버텼거든요. 다른 주식들이 막 빠질 때도 한 5,000원 중반대에서 막 5,500원 막 이랬다가 드디어 이제 공모가를 깨고 5,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저는 이제 체감상으로는 지난주, 이번 주가 하락폭이 크다고 좀 느껴지는데 그 전부터 막 하락하던 리츠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리츠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주주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뭐 당연히 이제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주가가 빠지니까. 특히나 이제 좀 주식 그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장 내 눈앞에 찍혀 있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연히. 어 근데 이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누구나 좀 알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다 안 좋고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근데 금리가 오르면 그럼 계속 빠지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 리츠라고 오늘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음, 금리 고금리 상품이 등장해서 리츠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도 있고 홍다원 기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말 그 고금리 상품이 등장해서 리츠가 빠진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킹달러가 등장해서 달러가 높아서 뭐 화냈지. 이거는 이제 리치 설립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패스. 금리 인상에 리치는 찬바람. 배당 축소 우려에 잠정 퇴색. 이거는 좀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배당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가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츠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배당이 감익될 수 있는 리츠가 어떤 것들이 있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무튼 이제 리츠 배당 매력 확 줄었다. 리츠 10개 중 9개 신저가. 배태웅 기자 한국경제. 배당 예금 그리고 AA급 채권의 발행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리츠가 가격이 빠졌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티클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아티클은 2017년도에 S&P에서 나온 아티클이에요. 이때도 굉장히 저금리였는데 이 이후로도 계속 막 제로금리가 쭉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이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로금리다 보니까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다 보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텐데 언제고는 오를 텐데 그럼 리츠는 어떡하냐? 리츠가 빠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리츠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미리 행동해가지고 이게 지금 2017년 언제야? 줄라이니까 2017년 줄라이 때 만약에 내가 빠져나왔다. 어, 그러면은 뭐 이때쯤 빠져나왔으면은 합리적이 아닌가? 이건 이제 VNQ라는 어떤 뱅가드에서 그 만든 리치 ETF인데 84에서 팔았는데 만약에 116까지 갔다. 이러면 좀 아까웠겠죠.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내가 언제 이게 금리가 오를 때를 예측을 해가지고 금리 하락하는 시점까지 내가 마켓 사이클을 딱 예측해가지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시장이 주는 그런 경고 메시지들을 이제
유심히 볼 필요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참고할 뿐인 거죠. 저도 이제 올해 그 2분기 때 리츠 원래 그 1분기 때는 리츠 100%였는데 2분기 때는 한 25% 이상 리츠를 좀 덜어내고 은행주랑 포스코랑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에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담았는데 음, 그 정도,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조정하는 정도의 무브먼트는 가능하지만은 뭐 요때 리츠를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는 팔았다? 그러면 요때 좀 후회할 뭐 요때는 좀 괜찮았을라나 아무튼 이주가 힘들다고 봅니다. 좀 이야기가 잠깐 갓길로 샜는데 2017년도에 S&P에서 내놓은 아티클이에요. 뭐 분량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글에 다 검색하면 있어요. Impact of Rising Interest Rates on REITs. 리츠에 미치는 어떤 그런 임팩트, 영향이 뭐냐? 임팩트에 대한 그런 아티클이죠. 금리 인상이 리츠에 미치는 영향. 본문을 보면은 지난 25년간 리츠는 아주 인기 있고 그런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상했는데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인 거죠. 굉장히 쉽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어떤 게 좋냐 하면은 스트롱 롱텀 토탈 리턴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이 수익률이 좋은 거에 더해져 가지고 다른 어떤 키 인베스트먼트 캐릭터리스틱 투자 특징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리퀴디티 유동성이 좋고 하이 디비던드 배당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their potential increased diversification 어떤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 이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리치의 섹터가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hedge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이제 리치를 어필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려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우려냐면은 어떻게 그런 리츠가 이런 금리가 인상할 하는 시기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리츠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subdued 레벨인데, 금리가 아주 그냥 밑바닥을 기고 있는 레벨인데, 궁극적으로 리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오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거겠죠. 왜냐면은 제로에서는 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제로 금리에서는 0. 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중앙은행에서 뭐 0.25%뭐 마이너스 이렇게도 뭐 하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시중 금리는 0%에서는 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런 아티클이 나왔겠죠. 이제 이거는 뭐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츠의 어떤 92년도 메이 92년부터 그러니까 92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25년간 리츠와 주식과 채권과 커머디티 원자재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연평균으로 리츠가 제일 좋았다. 이건 항상 S&P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놨네요. 커머디티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 썰이긴 한데 커머디티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많고 원유라든지 뭐 쉐일이라든지 이런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커머디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뭐 그렇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리츠가 금리가 인상할 때 리츠가 그 시장을 언더퍼폼 할 거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주장되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히스토리컬 레코드를 봤을 때 역사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건 미스컨셉션이다.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서제스트 한다는 거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건 이제 확실한데 그건 맞는데 퍼포먼스 오브 리치의 수익률에는 글쎄 금리가 오를 때 이게 필연적으로 저조한 수익률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1970년 초반부터 10-year treasury bond yield가 그러니까 10-year treasury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 채권, 흔히 말하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이 수익률이 유의하게 오르는 게 6번 있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미국의 그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보통은 이 10-year treasury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오르죠. 6번 기간 중에 4번은 US 리츠가 퍼지티브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이 네거티브가 아니었다는 거죠. 퍼지티브였다. 그리고 그중 6번 중 2번은 S&P 500을 아웃퍼폼했다. S&P 500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은 S&P와 리츠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리츠 US 10-year Treasury Yield의,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간이죠. 76년 디셈버부터 82년 세프템버까지 해가지고 이 기간의 시작에는 이 76년 디셈버에는 그 미국 10년물 국채가 6.9%였는데 엔딩 그 기간이 끝날 때는 15.3%였다는 거죠. 8.5%가 엄청나게 폭등한 거예요. 지금 뭐 15. 이때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폴 볼커의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76년도에서 81년도까지 너무 유명한 기간이고, 이때는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5년이나 되는데 Cumulative Total Return Over Period 누적 그 수익률을 봤더니 리츠가 137.4%나 올랐다는 거죠. 주식은 46%. 이 146% 수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 아마 경제방송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막 있어요. 뭐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70%가 올랐는데 스탁이 46%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이랬는데, 리츠는 132배가 넘게 올랐다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이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이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오랫동안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한 건데,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될 정도로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올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표에 얘기했듯이 포지티브인 게 4번이었다는 거죠. 6번의 기간 동안에 2번은 그래도 마이너스였다.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제 이제 이게 이제 이 아티클에선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기간과 좀 명확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딱 잡혀가지고 미국에서 강도 높게 딱 그 긴축을 했을 때에는 바로 이게 이제 그 시장에 딱 타격을 주면서 리츠가 이게 훅 꺾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리츠가. 근데 이게 리츠의 인플레이션 피리어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유동성에 어쨌든 일시적으로 영향은 받아도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하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더 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배당 수익률까지 다 누적이 되면서 지금 이 2번의 경우, 이 첫 번째 76년부터 81년도까지 이 5년간의 기간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4년간의 3년이라고 봐야 되나? 3년간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 실물 자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그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썰이니까는 흘려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짧아버리면은 86년에서 87년, 93년에서 94년 이렇게 짧아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긴축에 의한 유동성 차단이 먼저 딱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마이너스 10%가 나버린다. 이거는 아무튼 제 썰입니다. 기간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아무튼 그렇다. 위에 이제 그 이 텍스트는 이 표를 이제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1년만 살 것도 아닌데 뭐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크게 지금 동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그렇고,
의심할 여지 없이 rising interest rate pose challenge 금리 인상은 이제 이제 리츠의 위협이 되는데 고금리는 tend to decrease the value of property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리츠의 borrowing cost 조달 자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리츠들 상황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다들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대출 상환하기도 힘들죠. 건물 편입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또 higher interest rate는 고금리는 상대적으로 relative high dividend yield generated by 리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고배당을 less attractive하게 만든다는 거죠.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까 그 기사에서도 보듯이 다른 금리 예금 5%, 6% 이런 게 등장하니까는 AAA 채권이 4%대가 등장하니까는 금리의 고배당 매력이 감소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그런 low risk fixed income security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리츠가 어떤 위협을 받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런 이제 리츠가 그런 금리 인상 환경에서 이제 리츠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 스터디가 좀 더 필요하다. 근데 it is clear that rising interest rates are associated. 이게 이제 명백한 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은 it is clear that rising interest rates are associated with other factors. 다른 팩터, 다른 요인들과 이제 더 연관이 돼 있는데 that positively affect 리츠의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팩터들과 또 연관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rising interest 금리가 오르는 거는 종종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증가와 연관이 되는데 둘 다 리츠 실물 자산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믹 그로스는 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상황인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거나 인플레이션 오르는 두 가지 상황 다 부동산에는 포지티브하다. 긍정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healthy economic growth tend to translate into greater demand. 건강한 경제 성장은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occupancy rate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이제 공실률의 반대 말이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임대 계약률? 아무튼 방을 많이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리츠의 어닝의 성장을 이제 지지한다는 거죠. 캐시플로우, 디비던드 이런 거를 다 리츠, 어닝, 캐시플로우, 디비던드를 다 떠받쳐 준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피리어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렌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임대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리츠의 어떤 배당 성장은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이 아래 이 표인데 진한 파란색은 CPI 그리고 연한 파란색은 리츠의 인컴 리턴인데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하면 디비던드 배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 배당인지 아니면은 주가 상승률까지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1%를 초과하지 않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CPI보다 높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이 역사적이라는 건 항상 이제 블랙스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국 리츠에 대한 이야기이고 future interest rate 미래의 어떤 금리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바뀔 때 리츠는 종종 어떤 높은 변동성과 high volatility and rapid 높은 변동성과 이제 빠른 가격 변동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현상은 2013년 메이에서도 2013년 5월에서도 보였다는 거죠. 명백하게 보였다는 거죠. 페드의 의장인 벤 버냉키가 QE 테이퍼를 이제 조기에
기존에 이제 어,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제 얘기했더니 이런 의장의 이런 코멘트가 어, 리츠 그러니까 나오니까는 리츠를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팔아치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산들 예를 들어 이머징 마켓 우리 한국의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다 빠르게 팔아치웠고 그 기간 동안에 2013년 5월 달 때 5월부터 8월까지 다우가 17.9%가 빠졌다. 다우 존스 US 리치 인덱스가 17.9%가 빠졌다.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이제 히스토리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시장이 진정되고 지수가 돌아오고 그리고 2014년에 고점이 나왔을 때는 it has continued to rise along 다시 이제 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궁극적으로 금리가 오르는지 떨어지는 거는 어떤 그 리츠의 키 드라이버가 아니라는 거죠. 리츠의 수익률에 어느 기간 동안에 중장기 기간 동안에 어떤 리츠의 그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그것보다도 important dynamic to address 그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빠르게 높이 올리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팩터들이 더 중요한 것들인데 만약에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제라든지 인플레이션 액티비티에 의해서 오르는 거면은 리츠의 펀더멘탈은 그런 네거티브한 다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그 위에 있는 지수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고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글쎄요.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 안 좋은 거는 뭐 이 아티클에서도 인정은 하는데 중장기 수익률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5년 막 이래요. 5년이고 4년이고 이러니까는 지금 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힘든 부분들 있을 수는 있는데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초 자산이 실물 자산이고 음 그래서 이제 리츠가 안정적인 상품이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주가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막 4,500원에서 4,400원 됐더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 안전하다는 거는 실물 자산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짧은 아티클을 읽어봤을 때도 이 리츠는 결코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VNQ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여기 뭐 그냥 이때 코로나 때 언제야? 2월 달에 99 거의 100불이었던 것이 코로나 40%가 날라갔어요. 이 짧은 기간에 40%가 날라가는데 어떻게 이게 아주 뭐 안정하다고 스테이블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세이프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금도 마찬가지인데 골드 골드 프라이스 금 한번 볼까요? 금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금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가야 되는데 막 뗏목 타야 되는데 뗏목이 사람은 100명인데 뗏목은 10개야. 그러면은 뭐 금붙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빨리 태워주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100년간 금 시세를 보면은 금이 얼마나 언스테이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금값이 200불 하다가 갑자기 뭐 10배 오르기도 하고 2000 몇백 불 하던 것이 바로 그냥 이 2000년도까지 봤을 때 뭐 5분의 1 토막.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카카오뱅크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한 것과 세이프한 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이 아티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리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각자의 리츠를 지금 살펴봐서 뭐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리츠 보면은 이제
JR 글로벌 리츠랑 이리치 코커랩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상반기 한 1, 2분기 때 매집했던 그런 평균 단가보다 15%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고점에는 안 샀는데 고점에 샀던 분들은 당연히 뭐 한 20 몇 퍼센트 손실 났을 수도 있고 그거랑 이제 무관하게 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리츠들이 있거든요. 자금 조달. 지금 올해 내년에 자금 조달이 필요한 리츠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애당초 올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인상될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인지를 했으면은 이런 리츠들은 좀 안 사는 게 좀 답이었는데 어 뭐 아무튼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임대료에 반영되지 않는 리츠들 이런 리츠들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물가가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당연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2025년, 2026년까지 임대료가 동결이다 이러면은 이게 진짜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작년 말에 건물을 좀 팔고 나왔는데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 인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임차인들한테 막 그 전에 임대료 깎아주고 막 코로나 때 뭐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당장에 임대료를 뭐 5% 올립시다 이러면 임차인들은 반발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근데 지금 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임대료 인상이 없다고 동결이 그렇게 계약이 돼버린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피리어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리츠들도 인플레이션을 그 상회하는 그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리츠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기간을 알 수 없다. 인플레이션에 이게 이제 금리가 막 오르고 이러면은 원자재 가격은 바로 이제 하락하고 수요를 줄여버리니까 바로 하락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인건비는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높여왔잖아요. 이미 이제 뭐 미용실 가고 어디 뭐 무슨 뭐 상담료 이런 거 받은 거 다 이제 그 뭐 어디 조그만 식당에서 그 사람 고용하는 비용도 다 올라가 있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이제 수요 감소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 서비스 물가가 하락할 것인가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잠깐 해가지고 바로 잡히면은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리츠들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함부로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지금 그 일부 그 좀 시가총액이 작은 리츠들은 너무 지금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고 지금 딱 그 손절 처분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지금 말을 조심하는 건데 좀 참고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JR 글로벌 리츠랑 이리치 코크랩을 산 거였는데 물론 뭐 이것도 이제 다음 달 막 되면 10%더 빠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키 맞추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주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배당금이 유지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걸려버리면은 그 배당금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아무튼 그래서 좀 그 기사 공유한 거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이게 절망적이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시계열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자금을 물론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추가적인 소득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스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올해 내년에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리츠에 어떻게 좀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밤늦게 그냥 오늘 제 단톡방에서도 조금 그런 좀 동요하는 분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해도 11월, 10월, 11월에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고 저를 너무 원망하진 마시고, 좀 웬만한 개미 투자자분들보다 제 손실이 더 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주무시고, 또 현업에서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면서 또 때를 기다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